네, 개장했습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자, 하태민 경제TV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집중할 건데, 과연, 그래서 오늘은 그 소부장 중심으로 전강후약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특히 삼성전자 집중 현상 속에서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될지 그걸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 강세 출발입니다. 일단 전강 출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뭐 제가 놓친 게 있었나요 혹시?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세 출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부장도 강세겠죠.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입니다. 어제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강세 출발해서 우리도 강세 출발하고 있고 TSE가 강세 출발이네요. TSE. 왜 보면 이오테크닉스 요즘은요 미친 사람 널뛰듯이 움직이니까 참 이오테크닉스도 확 올랐다가 그 다음날 확 음봉 생겼다가 또 미친 듯이 양봉 생겼다가 난리군요. 자, 프로텍은 뭐 검찰 기소 이런 것 때문에 약세 출발이네요. 그다음에 오늘 소부장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테스가 오르는 거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끝물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뭐든지 못생긴 사람까지 잘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끝물인데 어쨌거나 소부장들이 마이크론의 영향으로 강세 출발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어떤가요? 2차 전지도 강세 출발이네요. 전반적으로. 자, 그럼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군요. 바이오 요즘 제일 좀 약한 바이오. 네, 바이오는 좀 무조건이네요. 자, 오늘 방산이 좀 약합니다. 그다음 화장품 쪽 가볼까요? 화장품 오늘 약하네요. 최근에 좀 남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다고 화장품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다 좋아요. IT 쪽은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 제가 네페스 이런 걸 건져가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주 엔터도 그만하고요. 엔터가 지금 자 베이비몬스터 YG에서 나와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 반영은 안 되네요. 팹리스들 또 전반적인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강세 영향으로 신고가 행진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일단 강세 출발입니다. 근데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유지가 될지 전강후역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청성직님 디바이스 ENG 디바이스 ENG 제가 안 본 지 참 오래된 종목인데요. 자, 어쨌거나 주식은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대가 장기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만큼 산업도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디바이스 ENG 거래도 없는데요. 거래량이 없어서 이 종목은 정성직이님 뭐 기업 내용을 떠나서 거래량이 어디 없으니까 이거는 상장 주식을 하기가 좀 거시기하죠. 네, 거래가 없으면 뭐 기업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상대로 일단 거래가 편하게 사고 팔 수가 있어야 우리가 기업 내용을 분석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식은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상장 주식이 아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농심 이런 거. 제가 농심 이런 거 분석 안 하는 오뚜기 이런 거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거래가 하루에 몇천 주니까 이거는 기업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거래 잘 되고 좋은 주식도 많습니다. JS1 인포마크 투자주의 환기. 자, 투자주의 환기 중앙첨단 소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중앙첨단 소재를 얘기를 하면서 환기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원래 환기였잖아요. 원래 환기. 원래부터. 그걸 이제 엔캠 쪽에서 전환사채를 투자하고 등등을 하고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일동이죠.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죠. 환기 종목은 경영권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등등 M&A 느낌이 나면요. 저기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은 최대 주주 지분 변경이라든지 뭐 경영권 매각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는 거죠. 이제 환기 벗었으니까 이 뭐 중앙 첨단 소재 빼고 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뭐 엔캠 첨단 소재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엔캠 첨단 소재도 되고 그러니까 엔캠이 갖고 있던 CB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최대 주주도 될 수 있겠고 활발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적에 그런 게 있을 때는 환기 종목이 참 걸림돌이죠. 근데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환기 종목이면 신용이 안 되고 담보대출로 안 되는 거 외에는 불편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근데 인포마크 같은 종목은 이미 뭐 그런 게 다 돼버렸지 않습니까? 환기 종목 지정 전에 사명 변경도 되고 전부 다 돼버렸으니까 별 영향은 없습니다. 자, 야,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강하네요. 지난 이틀 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지 않니? 이런 건가요? 네, 오늘은 변압기 강세가 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실적 호전주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쨌거나 장이 조정을 받든 중기 조정 들어가든 안 하든 나는 실적 호전주 위주로만 대응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나을 겁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 호전 얘기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4월 5일 날 내일이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걸 좋게 발표하면 또 긍정적이겠죠. 좋게 나오겠죠. 어제 대만 난냐라고 대만의 디램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첨단 제품 이런 게 아니라 DDR2, DDR3, DDR4 이런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숙이라고 해요. 성숙 공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옛날 구닥다리 제품들 만드는 디램 회사인데 어제 실적 좋게 나왔어요. 매출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결국 실적입니다. 지금 강세 종목들 다 파마 리서치, 재룡전기, 현대 뭐 재룡전기, 현대인력등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요. 다 실적입니다. 실적들 강세들 종목들 보면요. TSE 강세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1분기 실적은 뭐 물론 작년 1분기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특히 이쪽은 지금 하반기 예 특히 낸드는요 하반기부터 뚜렷이 좋아진다는 게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강세를 보면 오늘 방사는 조금 쉽니다. 네, 특히 도드라지는 게 오늘도 엔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정 유튜브들의 영향이 요즘 SNS의 영향이 뭐 워낙 커져서 특정 유튜브의 영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랄까 물론 그분들이 유튜브 중에 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합리적인 객관적인 정보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도 참 여럿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 부족한 지식 속에서 선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우리 올려주셨습니다만 모 씨가 새벽에 인캠을 무조건 질러라 이랬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짓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 애청자님이 학식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매매는 각자의 역량이지. 제가 뭐 팔라. 그것도 이 조언할 수 있어요.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는 또 되는데, 막 미순에 가면 사라, 소모가지를 끄니까 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건 다 보이스피싱 같다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요. 손모가지를 긁고, 추천드린다 그러고, 지금 2,500원짜리 주식 아니, 10 몇만 원 갈 거라 그러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난무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자, 오늘 2차 전지는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것 같아요. 에코엔드림 같은 쭉 빠졌던 반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역시 소부장 중심입니다. 소부장이 가장 중심인데 과연 이 강세가 유지가 될런지 또 상승 종목, 등락 종목 수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개장 초반 프로그램 매매 동향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쭉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프로그램 매매까지 들어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삼화전기, 요런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그 뜬금없는 외국인의 뜬금포입니다. 뜬금없이 삼화전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13%르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뜬금포,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오늘 LS 일렉트릭도 프로그램,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 중에는 좀 특이한 게 삼화전기, LS 일렉트릭, 두산 그래서 5%오르네요. 이런 종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는 개장 초반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도 좀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편성 매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인의 뜬금포 그 어떤 기계적 매매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는데 한 10시, 11시, 1시간대별로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후까지 쭉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도 에코프로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좀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재룡전기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기계적 매수. 오늘 외국인 매수로 잡히고 DSE도 그러네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재룡전기 DSE는 외국인의 뜬금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도 그런 영향이네요. 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단타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길성님, 조선주 장기 사이클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조선주가요. 물론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는 그동안 계속 적자여서 회복되기는 맞는데 왕이라 말하기는 좀 뭔가 아쉬운 5%, 한 10% 부족한 느낌입니다. 조선주는 저는 매매를 한다면 단타 정도로 이걸 조선업종이 회복된다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선주를 잘 언급을 안 드리는데 무난한 수준? 그 꽃이라면 그 향기 없는 꽃이 뭐죠? 그런 느낌? 꽃은 꽃인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적 장세라는데 실적의 핵심은요. 우선 K컬처 지금 그 유튜브를 보고 직접 우리 젊은 유튜브들이 해외 나가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우리 K컬처가 하나의 이제 문화 트렌드입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 라면 같은 거, 김은 우리 바다의 반도체라 그러죠. 라면, 김 이런 거 엄청 라면 그러면 우리 여러분 삼양식품 그나마 라면 관련주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오뚜기나 농심은 거래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면
음식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장품이 대표적이죠. 지금 화장품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중국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장품이 지금 유럽, 특히 동유럽 쪽, 미국, 일본, 이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IMF보다 더한 상황이라서 화장품 돈 쓰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성장률로 보면. 그래서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LG 생활건강 요즘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중국이 바닥을 찍었다 였다고 얘기해요. 난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둘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좋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향 화장품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 때문에 전기, 그다음 전력기 변압기, 흡기 변압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거 있지만 원체가 잘 언급을 안 드리죠. 제 리포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은 역대급 상황이다. 과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호황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는, 그래서 이제 주문형 메모리 쪽으로 기울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지금의 메모리는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중을 많이 실어 넣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참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편입하셔야 감각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요 정도,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대표적으로 피할 게 지금 올해는 2차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과 경합하는 6개 지역 중에 5개가 우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월에 취임날 제일 첫 사인할 거를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우리나라 휘발유 많다. 휘발유만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업황이 깝깝하죠. 과학도 중국의 과잉 생산, 중국의 정말 통제되지 않은 과잉 생산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업종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 측면에 처해 있다. 그다음 대신에 우리 방산은 대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죠. 전 세계가 이제 전쟁, 엊그제 이제 이란 영사관까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함으로써 중동 분쟁은 이제 정말 확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대사관 영사관은 이란의 영토인데 거기에 있는 특히 이란의 핵심 고위층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도저지는 조금 어중간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강후광이 될지, 전강후약으로 갈지. 그래서 오늘 외국인 이제 순매수인데 삼성전자 수급 한번 챙겨볼게요. 9시 19분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출발 상황 괜찮습니다.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강세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총 1, 2종목을 사면서 코스피가 지금 1.3% 올랐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상승 종목이 542, 하락 종목이 277.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요 흐름이 오늘 유지되면 다행인데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 1%, 0.9%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955, 하락 종목이 520,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요게 오늘 장 마지막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오늘 정도는 일단은 반등장세가 전개된다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장세 유지가 된다면 반등장세가 유지되는 거고 유지되지 못하면 여기서 음봉이 나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오늘 반등장세가 나서 좀 세다면 전고점 근방까지 가서 쌍봉을 만든 다음에 꺾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이 상태에서 횡보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은 지난 이틀 동안에 크게 빠졌잖아요. 이틀 동안에 한 4% 빠졌으니까 오늘은 반등 장세 성격인데 유지가 될지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는 시총 1, 2위가 쌩쌩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쌩쌩하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TSMC, 인도, 중국도 주식 팔아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안 그렇죠.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업황이 그러니까 이 집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지금 전혀 지금 맥을 못 출 상황이라서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르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런 전강 출발 예상대로 전강인데 이게 유지될지는 그래서 좀 합리적이시라면요 오늘 오전에 강할 때는요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있는 물량들 좀 줄여주고 좀 지켜본다 이런 게 오히려 좀 안전하시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건 참고 마십시오. 저한테는 기업 내용은 중점적으로 들으시고 아까도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지만 소부장도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업황도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참모가 많지는 않다 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은 이 테크닉스 강세군요. 자,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재롱지 현대 일렉트릭 강하니까 이 두 종목 지금 뜬금포가 들어온다 그랬죠? 현대 일렉트릭부터 한번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267, 260 도대체 지금 왜 현대 일렉트릭이 저렇게 날립니까? 자, 요런 거 다 아시겠죠? 요때 이렇게 뛴다는 건 다 이때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막 강조하면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는 거는 이 안에 현대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프로회원님은 당연히 되셔야 됩니다. 우리 CEO님들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규모가 되시면 우리 정의연 서비스도 받아보시고요. 070-4064-1002 문의하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릴 겁니다. 현대 일렉트릭 이때 이럴 때 하 대표님이 오른 종목을 왜 분석하십니까? 이럴 때는 제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감각 때문에. 사실 주가가 참 이렇게 안 올랐을 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올랐을 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오른 종목이 왜 오른지 알아야 제가 전반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이 고점인가 이런 것도 전반적인 감각이 중요한데 제 의견은 이때도 긍정적 관찰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대표적 실적 보전주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회사가 처음에 옛날에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을 쫙 했죠. 여러 개 했는데 그때는 참 HD 현대 일렉트릭이 아이 저거 뭐 되겠어? 그리고 수년째 적자도 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하다가 이 주력 기기 중에 지금은 변압기 요게 지금 매출 비중도 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력기기 부분에 변압기가 있는데 전력기기 부분 매출이 급증하고 있죠. 물론 다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전력기가 증가하겠지만 작년 4분기가 분기 최고다. 그럼 올 1분기도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초고압 변압기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형사가 해야지. 요거는 재룡전기 이런 회사는 이런 걸 못해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공장 여기에 하는데 스마트 공장이다. 스마트. 그다음 청주 공장 이제 신공장을 증설합니다. 울산 공장도 계속 증설을 했는데 신공장까지 짓는 게 2025년 10월까지 짓는다. 이걸 보면 현대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2025년 10월에 내년 10월에 공장이 완공돼도 충분히 재미가 난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걸 짓는 거죠. 네, 스마트 공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요즘은요 AI도 들어오고 로봇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고 불량률 줄어들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자랑할 만한 공장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철심 자동 적층 설비 이게 변압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저처로 이런 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불량률 떨어지고 전에는 이런 거 할 때는 이 4명에서 6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이 작업자라는 게 장인들입니다. 장인. 그냥 작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를 생산량을 확 늘리기 힘든 게 장인들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동이 지금 난리잖아요. 사우디가 비전 2030 뭐 이래가지고 네옴시티가 지금 막 기본 인프라가 지금 막 발주가 되고 있잖아요. 네옴시티도 있고 디리아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제2의 네옴이다 할 정도로 유적지 옆에 신도시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려면 전력 인프라가 기본으로 깔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룡 전기는 왜 중동은 안 합니까? 재룡 전기는 캐파가 미국만 감당해도 힘듭니다. 그렇죠. 현대는 미국도 하고 중동동 지역도 많이 나간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력망 현대화 사업 이건 해야죠. 그래서 올해도 우선 작년에도요 수주 목표를 계속 올렸는데 회사에서 결국 올린 수주 목표보다 더 수주를 할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게 올해도 계속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근데 오늘 오르는 거는 좀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프로그램 외국인의 기계적 매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단타리칠 때 개장 초반에 이런 거 보시면서 이런 게 있네 재룡전기 이런 게 있으면 따라 들어가서 그런 우리의 정자님 중에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 중에도 그럼 하루에 나는 한 2, 3% 뛰기 할란다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출발할 때 보고 에코프로나 이런 것처럼 시총 큰 종목 말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 뭐가 좀 이런 게 뛰면은 이쪽은 편승해서 하면은 하루에 몇 프로 정도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계속 보셔야 돼요. 이러다가 얘들이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변압기 상은 이렇다 이제 아셨죠? 지금은 이런 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자, TSE도 최근에 워낙 설명을 드렸어. 네, TSE도 여기 있네요. 오늘은 외국의 뜬금포가 들어옵니다. 아까 개장 전에 TSE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뜬금포도 뭘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해야지, 실적 뭐 좋지도 않은 종목, 뭐 그런 거 해서는 안 되시겠죠. 네. DSA는 꼭 이거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용상 꼭 이런 외국인의 기계적 프로그램 매수 아니라도 네, 오를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풍산 오늘도 보여요. 풍산도 제가 그동안 누차 방산은 뭐 대세 상승기다. 포탄이 중요하다. 풍산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풍산이 드론도 잘합니다. 포탄도 아주 첨단 폭탄, 우리가 뭐 155mm 포탄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폭탄도 많아요. 요즘은 종류들이. 그런 것도 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고 드론도 풍산이 엄청나게 예전부터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풍산도 단순히 우리 뭐 155mm 포탄이란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폄훼할 회사는 아닙니다. 자, 9시 31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전강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는 딱히 증가하지 않네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도 딱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체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랑 함께 이제 제 방송이 끝나라 또 우리 애청자님 보실 내용은 과연 시장이 흐름이 유지되는지 지난 이틀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부작용이 나타난데 오늘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진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순매수는 정체 상태네요. 이 말은 제가 개장 전 분석 때 좀 말씀드려 더 봐야 알겠지만 오늘 장중에 외국인 지금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순매수를 보이는 게 최근 경향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국 오늘도 그런 경향이 아닐까. 장중에 그 수급 동향 나오면 한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중 속보로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는 정체 상태다. 그러니까 지수는 아까는요 12분 전에는 1.25%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1.07%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다. 등락 종목 수는요 532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306인데 12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은 10개가 줄었고 하락 종목은 29 종목이 늘었네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종목이 우세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계속 이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수가 좀 밀리네요. 코스닥 시장은요 지금 0.86%. 아까는 0.96%, 0.98%였으니까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었고 상승 종목은 917, 하락 종목은 576. 그렇다면 지금 상승 종목은 아까보다 38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56종목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지수는 상승 중이고 상승 종목은 여전히 우세한 편인데 아까보다 조금 줄어드는 추세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아침 방송 마칠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강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그 다음에 소부장의 강세, 자, 그 다음에 그 분위기에서 지금 최근에 낙폭이 컸던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이 기술적 반등, 코스닥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 한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 것인지, 이 전강 현상이 유지가 될 것인지가 오늘의 남은 관건입니다. 이건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오늘 그 전강은 오늘 시장이 설사 강세 마감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서 오늘 상승세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낙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매매하시는 건 초도 안타로 하시고요. 기존의 종목들은 좀 현금화하는 계기로 삼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이고 송정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는 그것들인데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시장은 좀 지난 5개월간의 상승을 끝내고 조정이 들어간다. 우리 주식처는 뭐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속에서 종목에 대한 관심은 철저히 실적 호전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래서 정말 실전 호전 초점을 맞추시면 설사 내가 운 없어서 고점을 잡더라도 손실이 좀 적을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긴 하더라도 더 많이 날 겁니다. 실적 호전. 그래서 제가 아까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도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화장품주 이런 걸 오히려 저는 눈여겨보고 싶네요. 네, 오른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호전되는데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두시는 게 더 예리한 투자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DSE가 많이 오르는군요. 기분이 좋네요.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 올라서 제가 이제 이런 건 주가가 올라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명확하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 주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통쾌하죠. 저희가 뭐 차트나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 차트 매매하시는 분은 이 종목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TCK가 낸드 비중이 높은 거는 좀 아는데 TSE가 높은 건 아는 정도는 상당히 고수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그게 시장에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항상 모든 업종을 공부해서 여러분께 최신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서는 특급 참모가 곁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뭐 손모가지 걸고 추천합니다 이런 종목들 굳이 그런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시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십시오. 자, 저는 또 오늘 또 공부를 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정혜연님, 프로엠 CEO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나 수많은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님은 다시 보기 한번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